붓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붓 끝을 뾰족하게 붓을 전체적으로 매끈한 모양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붓에 적절한 양의 물기가 있어야 선을 매끄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붓에 묻은 먹물의 양이 많으면 진하게, 붓에 묻은 먹물의 양이 적으면 연하게 칠해지겠죠? 붓에 물이 많으면 먹물은 주변으로 번지고 적당한 양만 있을 경우 번지지 않습니다. 이미 물에 젖은 한지 위에 먹물을 바르면 붓에 물의 양이 적당하더라도 번집니다. 번지게 하고 싶지 않다면 한지가 마르고 나서 긋거나 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붓의 물 양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며 딸기를 그려볼 겁니다. 책상 위에 한지, 먹물그릇, 팔레트, 물그릇, 한지 붓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붓을 물에 충분히 담궈 적셔줍니다. 물그릇 모서리에 붓을 전체적으로 긁어서 물을 덜어냅니다. 붓에 먹물을 묻히고 팔레트에 문질러 먹물량을 조절합니다. 여분의 한지에 붓을 눕혀서 탁탁 두들겨 물량을 조절합니다. 붓을 돌려가며 두드리거나 약간 쓸면서 붓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한지에 한 줄을 그어서 물 조절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한지 위에 딸기 모양을 그립니다. 딸기의 전체적인 색은 연한 먹색으로 하고 원할 경우 먹색을 더 연하게 해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딸기의 씨와 꼭지를 표현해봅시다. 진한 먹을 붓 끝에다 묻힙니다. 이때 먼저 칠한 먹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찍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붓 끝을 세워 콕콕콕 찍어 씨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면으로 그리는 방식을 몰골법이라고 합니다. 외곽선을 먼저 그리고 안을 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구륵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진한 먹으로 딸기 윤곽과 씨를 그립니다. 물을 많이 섞어서 연한 먹색을 만들고 물을 조절합니다. 딸기 안쪽을 칠해줍니다. 먹으로만 하지 않고 물감으로 색을 칠할 수도 있습니다. 먹물은 마르면 색이 절반 정도로 연해집니다. 붉은색 물감을 이용해 몰골법으로 딸기를 그려볼까요? 붉은색 면을 칠하고 그 위에 씨와 꼭지를 먹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딸기를 표현해봅시다. 딸기를 다 그린 친구들은 포도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봅시다. 붓에 적당한 농담에 먹을 묻혀 준비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원을 여러 개 그립니다. 붓으로 포도알을 그리면서 먹색이 점점 연해질 겁니다. 따라서 포도알은 가운데 부분부터 바깥쪽으로 그립니다. 포도알의 크기를 다르게 하면 더 좋습니다. 진한 먹색을 준비합니다. 포도 넝쿨을 그립니다. 포도잎을 그려줄 겁니다. 이때 먹색을 조금 연하게 하면 좋습니다. 포도잎은 손 모양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붓에 진한 먹을 묻히고 인맥을 표현해줍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먼저 칠했던 부분이 완전히 마르고 나서 그 위에 더 칠해야 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그려봅시다.